요즘 ETF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전문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뷔페처럼 골라서 투자하는 해외 ETF 백과사전 김태현 저자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직 군인이시고요. 공군 대위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촬영도 아주 오랜만에 아침 일찍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ETF 하면은 요즘 정말 관심도가 아주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워런 버핏의 그 투자 유언하고 헤지펀드 회사와의 그 10년 내기 이게 상당히 유명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워렌 버핏은 먼저 그 자기 유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해달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워렌 버핏의 10년 내기는 2008년에 그 프로테제 파트너스 회장이라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과 워렌 버핏이 10년 동안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10년 동안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에만 투자했고 그 파트너스 회장은 5년 동안 10년 동안 5개의 액티브 펀드 즉 헤지 펀드에 골고루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10년 동안 수익률 살펴보니까 S&P 500의 연 수익률은 7.1%였고 5개의 헤지 펀드 묶음의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2.2%였습니다. 결국 그 워렌 버핏은 S&P 500 지수에 투자하고서 헤지 펀드보다 매년 5%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수익률에서도 우위가 있지만 워렌 버핏은 S&P 500 지수에 투자하고 뭐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썼지만 헤지 펀드는 그 5개의 투자를 하면서 높은 운용 보수를 하면서 뭐 펀드 매니저 뭐 인력 그런 각종 비용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낮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평소 헤지 펀드 운용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좀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ETF 그냥 놔둬도 ETF의 자연스러운 그 상승률, 수익률이 훨씬 좋다 이런 걸 이제 증명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그 벌써 우리 한국에서 해외 투자금이 한 50조가 넘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ETF에 투자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왜 우리가 ETF 투자를 해야 되고 ETF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ETF가 매력적인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7가지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달러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주식이나 국내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원화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달러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자산 분배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효과도 나오고 이 통화 자산도 분배가 되기 때문에 뭐 지금같이 뭐 환율이 좀 많이 상승했을 때 달러 환율 수익으로만 뭐 2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분산 투자를 하면 좋지 않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다양한 투자 대상과 특색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먼저 해외 ETF는 지금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 종류가 약 2,350 종목이 있습니다. 국내 ETF는 한 500 종목이 조금 안 되는데 국내 ETF보다 그래도 한 4배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투자 대상과 투자 방법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다른 투자 수단과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국내 주식이나 국내 부동산과는 다르게 이 자산관계,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그래도 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국 주식시장은 워낙 인기가 많은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아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말은 즉 내가 원하고 싶을 때 사고 팔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운용 보수가 낮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게 펀드 같은 경우 특히 국내 펀드보다 해외 펀드는 운용 보수가 좀 더 비쌉니다. 보통 연 1% 이상 되는 펀드들이 많은데 그렇게 1% 이상의 운용 보수를 주고 수익률이 괜찮아 모르겠는데 사실 수익률이 안 좋은 펀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 ETF는 운용 보수가 0.2, 0.3% 되는 ETF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나. 이 연 1%가 만약에 5년 동안 투자를 한다면 5%의 이 운용 보수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수익률로 되고 만약 10년이라면 10%의 수익률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로는 ETF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배금은 뭐 주식으로 보면 배당금인데 그 ETF 안에는 여러 종목의 뭐 주식 아니면 채권 아니면 뭐 파생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은 뭐 배당금이나 그런 걸로 뭐 보통 미국 ETF는 연 4회 아니면 뭐 월 배당을 해주는 ETF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모은 배당금을 분배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 분배금 지급이 뭐 은행 이자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보통 한 2% 정도의 분배금을 주기 때문에 뭐 고배당 ETF는 뭐 5% 이상, 뭐 채권 ETF는 뭐 3%에서 4% 정도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거래 시간이 편리합니다. ETF의 장점으로는 이 인덱스 펀드 플러스 주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식의 특징이라고는 뭐 쉽게 스마트폰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펀드처럼 막 직접 증권사에 가서 뭐 귀찮게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 MTS 어플에서 쉽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뭐 밤에 잠자기 전에 매수 주문을 걸어놓고 자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장점이라고 생각이 더 드는 게 이 주식 투자에 비해서 신경 쓸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뭐랄까 마음이 좀 편한 투자를 하기 어려운데 ETF는 뭐 한 5종목 이하로만 투자를 해도 굉장히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러한 이제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국에서도 예. 그 해외 ETF에 투자하는 그 액수와 사람들이 예.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해외 ETF를 거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해외 ETF는 해외 주식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처럼 이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그 보통 티커라고 하는데 이 해외 주식 티커 대신 그냥 해외 ETF 티커를 검색을 하면 됩니다. 보통 이게 또 티커를 알면 좋은 게 해외 ETF는 종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마다 MTS가 어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종목명으로 검색하면 굉장히 좀 길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100 ETF 같은 뭐 QQQ, 뭐 DIA, SPY처럼 이 티커로 검색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해외 주식처럼 거래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티커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모르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티커는 그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는 뭐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처럼 이렇게 쉽게 치면 되는데 이게 한글로 쳐도 되지만 종목 코드로 쳐도 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게 한국인이어서 우리나라 같은 국내 주식은 그냥 한국어로 치는데 종목 코드 보통 6자리입니다. 이 종목 코드 6자리가 해외 ETF에서는 티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도 티커로 뭐 아마존은 AMZN,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MSFT처럼 이렇게 티커로 얘기하는 게 좀 보편화되어 있고 좀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아무 증권사, 예. 모든 증권사의 그 HTS를 통해서 해외 거래만 일단 계정을 켜놓으면 예. 누구나 다 쉽게 예. 이 ETF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ETF, 예. 그다음에 펀드, 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개별주에 투자가 있을 거고요. 예.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장단점 이야기해 주시죠. 먼저 그 주식이랑 펀드랑 ETF가 있으면 주식이 사실 기대 수익률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뭐 손실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해외 주식 한 종목에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몰빵을 쳐가지고 100%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저는 그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익률을 얻기 동안 그만큼의 확신과 뭐 마음고생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존경스럽고 뭐 기본적으로 해외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좀 해외 ETF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펀드의 투자의 한 70에서 80% 이상을 해외 ETF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뭐 그보다 해외 펀드보다 수익률이 좋은 경우도 많고 운용 보수도 아낄 수 있고 그 주식시장 뭐 스마트폰 어플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제가 뭐 ETF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7가지 장점 말고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ETF는 펀드 플러스 주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주식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펀드는 보통 막 결제일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해외 펀드 같은 경우 뭐 T+3일, 뭐 T+4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매수할 때, 매도할 때 뭐 총 일주일에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살짝 단점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매도 주문을 해도 만약에 하루나 이틀 뒤에 만약에 내가 투자한 펀드가 10%, 20% 손해가 나면 그때의 그 결제의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과 손실이 좀 반영이 ETF보다는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증권사 가서 해외 펀드에 10,000원 투자할게요 라고 하면 아마 속으로 증권사 직원분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쓸 겁니다. 이게 보통 펀드 투자하면 뭐 10만 원, 20만 원 하셔야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해외 ETF는 그런 거 걱정 전혀 부담 없이 한 주당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투자금에 맞게 특히 뭐 5만 원이나 10만 원이 됐던 이 투자금이 있을 때마다 살 수 있다는 점이 해외 펀드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 ETF 운용이 굉장히 투명합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뭐 한 달에서 뭐 3달 사이에 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이렇게 운용 보고서 같은 게 날아옵니다.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이 PDF 이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거래가 돼 있고 특히 ETF는 뭐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해당 주식들을 전부 다 사가지고 보유하기 때문에 이런 실물 자산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파생이나 상품 그런 게 아니면 그렇게 큰 손실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번째로는 이 하락장에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통 주식시장에 보통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이 상승장에만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락장에서 투자하는 경우는 인버스 ETF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좀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인버스 뭐 100, 200, 자신이 있으시면 뭐 감당이 가능하시면 3배 인버스에도 투자. 최대가 3배예요? 예, 최대가 지금까지는 3배까지. 있습니다. 한국은 이게 2배까지가 최고죠? 예, 한국은 아직 2배까지가 되는데 이게 주식시장이 성숙할수록 만약에 3배 인버스 레버리지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예. PDF라는 단어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게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ETF PDF는 그 PDF의 원어가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입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 그래서 뭐 해당 ETF 안에 어떤 종목이 어떤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ETF를 사시더라도 사전에 PDF를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나 뭐 ETF.com 같은 데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해당 종목과 해당 비중이 어느 비중으로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꼭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 해외 ETF 분산 투자가 필수다라고 예.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 작가님도 그렇게 주장하시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될까요? 뭐 크게는 한 7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1등 기업들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 1등이라고 해서 꼭 해외에서 1등을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보통 미국 1등 하는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1등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가 콜라 하면 뭐 펩시보다는 콜카콜라를 많이 생각을 하고 뭐 애플은 뭐 스마트폰계의 명품,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미국에서 1등 하는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1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투자금을 생각을 한다면 이 국내 주식에도 투자해도 되지만 해외 주식 아니면 뭐 해외 ETF에도 투자를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국내에서 1등 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1등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수요가 있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국내 경제는 점차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70년대, 80년대에는 고성장기였지만 지금은 뭐 성장률이 거의 뭐 1년에 한 2%, 뭐 많아봤자 3%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저성장이 뭐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저성장이 계속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가 거의 선진국의 문턱에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흥국일 때는 이 고성장이 가능하지만 경제가 잘 살수록, 나라가 잘 살수록, 국민이 잘 살수록 저성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나 뭐 글로벌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환율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환율 수익이 뭐 적다고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내 투자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에서 환율이 한 15% 상승하면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곱하기 해외 ETF 수익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율 수익은 깔고 가는 겁니다. 이게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환율 수익으로만 10%, 뭐 많으면 20%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최소한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예적금 하면 보통 요즘은 한 배당 소득세 떼면 1%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 1년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한 4%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지 이 돈의 가치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5% 이상 되는 뭐 ETF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은행 예적금 하시는 것보다는
뭐 해외 ETF에 소액이라도 진짜 10만 원, 20만 원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는 계속 성장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올라타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10년 동안 뭐 그렇게 이게 코스피 지수로 보면 그렇게 많은 상승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주식시장, 뭐 S&P 500, 뭐 나스닥 지수를 생각하면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투자금이면 그래도 고수익, 뭐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미국 주식시장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 저출산, 저성장은 거의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최근에 1 이하가 됐거든요. 근데 이 학계 출산율이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결혼을 하려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뭐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좀 쉽게 개선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면 예전처럼 잘 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암울하게 보네요. 예, 조금. 네.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났나요? 예, 일곱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도 해외 주식도 투자하고 해외 ETF도 투자하는데 뭐 그 전에는 국내 주식에도 많이 투자했었는데 이게 국내 주식으로 투자하면 이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이 좀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이게 어플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자산이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를 확인하는데 요즘은 그냥 2, 3일에 한 번씩 그냥 생각날 때 어플을 확인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ETF 자체가 일단은 뭐 정말 그 펀드 매니저들이 잘 그 종목들을 분산해서 골라서 담아놓은 게 ETF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로서 그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미국의 ETF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그 뭐 여러 가지 상품 종류에 따라서 그에 맞는 해당 어떤 그 기업들의 종목을 다 담는 거기는 한데 뭐 글로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머징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주로 미국 기업들이 담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골고루 전 세계 기업들을 담는 건가요? 이게 ETF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50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형 ETF도 있고, 뭐 채권형 ETF도 있고, 뭐 파생 상품 ETF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이 어느 뭐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뭐 글로벌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 아니면 뭐 나는 뭐 국내 주식, 아니면 뭐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고 싶다. 아니면 섹터형 ETF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자신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수익률이 괜찮은 것 중에 투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그 생각하는 ETF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미국 기업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아니면 뭐 영국에만 투자하는 ETF 아니면 뭐 프랑스 지수에만 투자하는 ETF 뭐 아니면 개별 국가 지수에 투자하는 ETF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엄청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